스펙트럼 먼저 해볼게. 스펙트럼 뭐냐면 빛이 파장에 따라 분리되어 나타나는 색의 빛을 스펙트럼이라고 한다. 종류, 이 스펙트럼의 종류. 아마 처음 배우는 건 아닐 겁니다. 스펙트럼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연속 스펙트럼, 그다음에 방출 스펙트럼, 그다음에 흡수 스펙트럼. 이렇게 쓰기 힘들지. 세 가지. 연속 스펙트럼은 연속적인 색의 띠가 나타나는 스펙트럼. 연속적인 색의 띠가 나타나는 스펙트럼. 다음 방출 스펙트럼은 파장이 다른 색의 띠라고 하죠. 밝은 선이라고 했습니다. 파장이 다른 밝은 선. 띄엄띄엄 나타나는 스펙트럼. 이때 밝은 선을 가지고 방출선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방출선. 그다음 흡수 스펙트럼은 연속 스펙트럼의 검은 선이 나타나는 스펙트럼이다. 이때 이 검은 선을 가지고 뭐라고 부르냐면 흡수선이라고 해요. 흡수선. 더 밝은 선은 방출선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일단 적어놓고 설명하겠습니다. 연속 스펙트럼은 뭐 여기에 뭐 빨간색부터 보라색까지 쫙 색깔이 연속적으로 나와 있는 거지. 오케이? 뭐 뭔지는 다 봤을 거야. 처음 보는 건 아닐 거야. 그리고 이 연속 스펙트럼에 중간중간에 검은 선이 이렇게 띄엄띄엄이 나 있어. 오케이? 이걸 우리는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연속 스펙트럼은 언제 나타나냐? 빛이 햇빛을 통과하거나 또는 백열등에서 나온 빛이 그 분광기, 프리즘을 통과하게 됐을 때 연속 스펙트럼이 나온다. 그 다음 방출 스펙트럼은 빛의 방정관이라고 해서 빛의 방정관에 들어간 원자에서 나오는 스펙트럼입니다. 뭐 고온의 기체에서 방출되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고온의 기체. 그다음 흡수 스펙트럼은 빛이 저온의 기체를 통과하면
저온의 기체를 통과하면은 흡수 스펙트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요걸 이용해서 보통 이제 뭐 원소의 종류 같은 걸 알아내지. 지금 내가 흡수 스펙트럼을 그려놨는데 여기다가 이제 방출 스펙트럼을 그렸어. 근데 어떤 원소의 방출선을 확인했더니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러니까 지금 흡수선의 위치랑 방출선의 위치가 똑같죠. 그럼 뭘 할 수 있냐면 이 예를 들어서 이 흡수 스펙트럼이 뭐 어떤 저온의 기체를 통과한 빛을 본 거면 그럼 이 통과한 빛, 즉 이 저온의 기체 속에는 이 해당 방출 스펙트럼에 속하는 원소가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 이해가 되죠?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종류만 한번 쓱 보면 될 것 같고. 다음 두 번째, 에너지 중 원자의 에너지 중. 원자의 에너지 중. 우리가 다루는 이제 원자의 모형은 보어의 원자 모형입니다. 보어의 원자 모형입니다. 얘는 보어는 전자는 특정한 궤도를 원운동한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뭐 한 번씩 다 봤을 거야. 뭐 원자 모형할 때 이렇게 궤도가 있고 그 궤도를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는 모양. 이게 바로 보어의 원자 모형이죠. 내가 한 번쯤은 다 봤을 겁니다. 다음 두 번째. 원자에게서 가까운 궤도부터 n은 1, n은 2, n은 3 쭉쭉 해서 무한대까지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기서 n을 뭐라고 하냐면 주양자수라고 합니다. 주양자수. 이 n을 주양자수라고 한다. 주양자수 1, 주양수 2 이렇게 부르는 거지. 다음 세 번째, 에너지의 양자와 에너지의 양자. 양자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 양자역학 할 때 들어봤지? 양자역학이. 양자역학 할 때는 양자가 영어로 보면 퀀텀이야, 퀀텀. 그렇지? 그 퀀텀의 의미가 뭐냐면 좀 덩어리진 이런 얘기를 뜻합니다. 무슨 말이 있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덩어리라고 하는 건 연속적이다라는 의미보다는 좀 불연속적이다. 뭔가 좀 특정하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에너지의 양자가 가지는 의미는 즉 에너지는 연속적이지 않고 어떻게 있다? 불연속적이다. 좀 덩어리져져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알겠니? 그래서 전자는 특정한 에너지 값을 갖는다. 전자는 특정한 에너지 값을 갖는다. 이게 에너지 양자입니다. 다음 네 번째, 에너지 중위. 얘는 전자가 갖는 에너지 값입니다. 전자가 갖는 에너지 값 또는 뭐 에너지 상태 뭐 이렇게 보여줘. 자, 이게 원자핵이 있고 이렇게 궤도가 있는 거야. 전자가 오는 궤도. 얘는 주양자수 1, 2, 3. 이때 그 궤도가 갖는 에너지 E1, E2, E3 이런 의미죠.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전자가 이 궤도를 돌기 위해서는 이 해당 에너지만큼을 가져줘야 된다는 거지. 특정한 에너지 값을 가져야만 여기 위치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 사이는 뭐야?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전자는 여기 사이에 위치할 수 없고 요 특정한 궤도 위에만 존재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어떤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럼 얘가 이렇게 쭉 가다 보면은 뭐 얘가 무한대까지 갈 거 아니야? 그렇지? 이때 이 무한대의 에너지를 뭐라고 보냐면 0이라고 보는 거야. 이걸 기준 삼는 거지. 얘를 0이라고 기준 삼았으면 어떻게 되냐면 일단 거리가 멀어지면 에너지 준위가 점점 커지거든요. 오케이? 이거 먼저 적고 시작할까? 원자핵으로부터 거리가 커지면 n이 증가한다. 이 n이 뭐냐면 주양자수. 그럼 주양자수가 증가할수록 에너지 준위가 증가한다. 에너지 준위다 이거. 오케이? 그러면 무한대에서 점점 원자핵으로 가까워지면 에너지 준위가 작아지는 거잖아. 그치? 그럼 뭐가 되는 거야? 0보다 작으면 뭐가 되니? 음수죠, 음수. 그치? 그래서 에너지 준위는 얘네가 갖는 에너지 준위는 마이너스 값을 가진다. 그러니까 음수를 갖는다. 그리고 음수가 가지는 의미는 결국에 전자는 지금 속박되어 있다. 원자로부터 속박되어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지. 이해되니? 그러니까 얘가 0이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원자로부터 자유롭다. 오케이? 그냥 자유 상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원자로 자유로운 거고 마이너스면 원자로부터 속박되어 있는 상태다. 이해되죠? 뭐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주양자수가 1인 상태랑 1보다 큰 상태, 즉 2 이상의 상태를 좀 다르게 부르는데요. 1인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원자가 지금 바닥 상태다. 바닥 상태다. 이게 무슨 말이야? 바닥 상태. 안정한 상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지. 안정한 상태. 그럼 바닥 상태의 반대는 뭐냐면 들뜬 상태. 들뜬 상태. 다음 세 번째. 전자의 궤도전. 전자의 궤도전. 얘는 전자가 궤도 사이를 이동한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전자가 궤도 사이를 이동한다. 전이 된다. 이때 전자가 이 궤도 사이를 움직이게 되면은 잘 봐봐. 이 궤도가 갖는 에너지가 있고 이 궤도에 갖는 에너지가 있지. 얘가 여기에 있다가 여기에 가면 에너지가 지금 달라진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멀어지면 에너지가 증가하는 거야. 그럼 얘가 첫 번째 있다가 두 번째로 이동하면 에너지를 어떻게 해줘야 돼? 흡수해줘야 되는 거지. 그 에너지 차이만큼.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다가 첫 번째로 하면 어떻게 해줘야 돼? 에너지를 그치 방출해줘야 되는 거야. 이해돼? 이때 얘가 이동하면서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과정에서 광자가 들락날락 거리는 거야. 알겠어? 얘가 앞으로 위쪽으로 이동하면 광자가 하나 들어와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방출되면 광자가 한 개 나가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때 흡수 또는 방출되는 광자가 하는 에너지 이걸 빛 에너지라고 할게. 얘가 전이 되는 과정에서 방출 또는 흡수되는 빛 에너지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H 곱하기 F 이렇게 표현합니다. H 곱하기 F. 이때 H는 뭐냐면 플랑크 상수. 플랑크 상수. 이거 말 그대로 상수입니다. 아주 작은 규모를 뜻하는 플랑크 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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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랑크 상수.
그 다음 F는 진동수예요. 얘는 진동수. 그리고 HF를 다시 적으면 람다분의 HC 또 이렇게 적을 수 있어요. 람다분의 HC. 이때 람다는 뭐냐면 파장입니다. 파장. 그리고 C는 뭐냐면 방속이다. 그럼 요런 말이죠. 빛 에너지는 진동수에 비례하고 파장에는 뭐한다? 반비례한다. 그럼 진동수가 커지면 에너지가 증가하는 거고 파장이 짧을수록 에너지가 증가하는 거지. 이해되니? 저 외워주세요. 첫 번째, 에너지가 흡수되기 위한 조건은 높은 에너지 주기에서 낮은 에너지 주기에서 높은 에너지 주기로 전이가 된다. 이러면 에너지가 흡수돼야 된다. 그리고 참고로 딱 저 에너지 차이만큼 흡수돼줘야 돼. 그게 보어가 말하는 에너지 주기입니다. 다음 두 번째, 에너지 방출. 얘는 높은 에너지 주기에서 낮은 에너지 주기로 에너지가 방출돼야 된다. 알겠니? 자, 네 번째는 궤도 전이 조건. 자, 얘는 주양자수 주양수 M이라고 할게. 이때 M이 M보다 크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M이 M보다 크다. 그럼 이때 이 주양자수 M이 갖는 에너지 주기는 EM, 얘를 EN이라고 표현하면은 M에 있던 전자가 N으로 이동하게 되면 에너지를 방출해줘야 돼, 흡수해줘야 돼? 방출해줘야지. 높은 에너지 주기, 낮은 에너지 주기로 이동하는 거니까 에너지를 방출한다. 첫 번째, 빛 에너지. 이때 이제 얘네가 갖는 빛 에너지는, 자, E는 두 에너지 중의 차이다. EM-EN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한다. 이때 방출한 에너지가 EM-EN이다. 다음 두 번째, 빛의 진동수. 그럼 이때 이 진동수는 요 공식을 조작하는 거예요. 요 공식을 진동수에 대해 정리를 하면은 플랑크 상수 H분의 EM-EN이다. 그쵸? 저 E는 HF를 H만 저쪽으로 넘겨주면 되는 거잖아. 다음 세 번째, 빛의 파장. 세 번째는 빛의 파장. 람다는 뭐냐면 EM-EN분의 HC다. 조금 더 마찬가지로 공식을 조작하는 거지. EM-EN분의 HC다. 두 궤도의 에너지 주기 차이분의 HC. 뭐 H를 보통 부를 때는 H라고 표현을 할 건데 하씨라고도 하긴 한데 하라고 읽기도 해. 독일 발음인데 뭐 굳이 그렇게 읽을 필요는 없고. 괜찮니? 오늘은 좀 많이 쉬워. 저번 시간에 배운 것보단 개념은 조금 거북해 보일 수 있지만 문제가 너무 쉬워서 약간 시험하는 타임이다라고 생각합시다. 다음 다섯 번째,
수소의 스펙트럼. 보어는 이 아주 간단한 수소, 전자를 하나 가지고 있죠. 이 전자를 하나 갖고 있는 수소를 가지고 이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수소의 에너지 주기. 수소의 에너지 주기. 얘는 이 L은, 이때 L은 주양자수야. 이 L은 마이너스 n제곱분의 13.6 EV. 뭐 이렇게 적습니다. 일단 첫 번째 주양자수 1번의 에너지 중에는 1을 대입하면 1제곱분의 13.6, 그러니까 마이너스 1제곱분의 13.6 EV라는 거지. 그러니까 주양수 2일 때는 E2는 마이너스 4분의 13.6 EV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떤 말인지 알겠어? 여기서 EV는 뭐냐면 일렉트론 볼트라고 해가지고 그냥 에너지. 너무 막 깊게 생각할 필요 없고 그냥 줄이랑 똑같은 거다. 줄이랑 뭐 같은 값은 아니지만 같은 의미를 가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아까 마이너스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얘는 속박을 의미합니다. 속박을 의미한다. 원자의 속박대입니다. 뭐 이제 나중에 가면 뭐 에너지 T 이런 데 가면 뭐 속박된 전자 뭐 이런 것도 하게 되니까. 됐어? 그리고 주양자수가 무한대로 가면 이거 얼마가 되는 거야? 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알겠니? 자, 그러면 그림을 좀 그려볼게. 여기가 뭐냐면 n이 1일 때, 주양자수 1일 때, 이거는 주양자수 2. 여기는 3. 여기는 4. 이거 5입니다. 지금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고 있니? 올라갈수록 간격이 좁아지고 있죠. 알겠어? 올라갈수록 간격이 좁아지게 그려줘야 돼. 그럼 점점 올라갈수록 완전 그냥 간격이 좁아지는 거지. 이해되죠? 자, 여기 이때 주양자수 5에서 N은 5에서 1로 전이할 때, 뭐 에너지를 이 차이만큼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지. 자, 이번에는 4에서 1로 갈 때, 또 3에서 1로 갈 때, 그다음 2에서 1로 갈 때, 요 상황 한번 더 볼게. 어쨌든 공통적으로 다 어디로 가고 있어? N은 1로 가고 있죠. 그러면 주양자수가 2보다 큰 곳에서 1로 전이 될 때는 이때 이걸 뭐라고 하냐면 라이먼 계열이라고 합니다. 라이먼 계열. 발견자의 이름을 붙인 거지. 이 라이먼 계열은 빛이 어디에 속하냐면 자외선에 속합니다. 자외선 영역. 자외선은 뭐냐면 우리 이건 좀 외워주면 좋긴 한데 파장의 영역을 봤을 때 400나노미터에서 700나노미터 요 사이의 영역을 뭐라고 하냐면 가시광선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지금 우리가 뭔가를 보고 있죠. 인간은 가시광선 영역에 위치 인지하는 거지. 근데 가시광선에서 가장 파장이 짧은 빛, 보라색. 그 보라색보다 바깥쪽에 위치한 빛이다라고 해서 자외선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어? 가장 긴 게 뭐냐면 붉은색이야. 적색. 그 적색보다 바깥쪽에 위치한 영역이다라고 해서 적외선이라고 부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n은 5에서 2로, n은 4에서 2로, 3에서 2로. 오케이? 참고로 내가 지금 주양자수 5번 n은 5까지만 적어놨지만 실질적으로 위에 더 있는 거야. 그걸 다 적을 수 없으니 이것만 적은 거야. 주양자수 n은 3에서 2로 전이 될 때 이거는 뭐라고 하냐면 발머결이라고 합니다.
발목에 이 영역은 가시광선 영역이다. 다음에 5에서 5에서 3, 4에서 3. n은 4에서 3으로 4 이상에서 3으로 전이 되는 영역은 파시엠비례. 얘는 적외선 영역이다. 뭐 이 밖에도 더 있지만 뭐 일단 이 세 개만 주로 시험에 나오니까 이 세 개만 잘 기억하고. 그래서 뭐 외울 때는 뭐 앞글자 따서 뭐 자라가발 접하 이렇게 외우긴 하는데 자라가발 접하, 자외선 라이먼, 가시광선 발모, 적외선 파시엠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외우시면 되고. 됐니? 이 뭐 대충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다음에 하나 더. 이 n이꼴 무한대까지 가게 되면 이때 얘가 받는 에너지는 뭐야? 에너지 주의 0이죠. 0. 아까 내가 0이라고 했지. 그 다음에 n이꼴 1. 얘가 갖는 주양자수는 13.6 일렉트론 볼트. 이 정도 돼요. 그 다음에 n이꼴 이거 외울 필요 없어. 이거 n이꼴 2가 갖는 거는 마이너스 3.40 일렉트론 볼트 정도 되는 거야. 됐어? 그럼 내가 지금 뭘 볼 거냐면 무한대에서 2까지 전이 되는 에너지랑 그 다음에 2에서 1까지 전이 되는 에너지 중에서 누가 더 클까? 2에서 1이 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너희가 생각을 잘못 잡게 되면 무한대에서 2로 가는 게 에너지 차이가 더 클 것 같잖아. 무한대에서 2까지 오는데. 그치? 근데 잘 봐봐. 무한대의 에너지는 0이야. 그 다음에 2의 에너지는 3.40이죠. 그럼 에너지 차이가 얼마야? 3.40이야. 3.40. 근데 2에서 1로 가는 거는 에너지 차이가 얼마야? 10.2 정도. 10.6이구나. 2구나. 10.2. 이해돼? 3.40이랑 10.2니까 1대 4죠. 1대 3이죠. 이해돼? 여기가 훨씬 크다.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발모 계열에서 에너지가 가장 큰 애랑 라이먼 계열에서 가장 작은 애를 비교해도 누가 더 크다? 라이먼 계열의 가장 작은 n이꼴 2에서 1로 전이 되는 게 더 크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항상이야. 이거 마찬가지로 파시엠 계열에서 가장 에너지가 큰 에너지 차이랑 발모에서 가장 작은 애랑 비교해도 누가 크다? 발모가 더 크다라는 거지. 그럼 무조건이야. 어떤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런 거에 좀 농락당하면 안 됩니다. 막 선지가 막 화려하게 돼 있을 텐데 농락당하면 안 돼. 괜찮아? 이러면은 뭐 개념은 다 끝났습니다. 이 정도만 하면 끝났어. 그래서 지금 35분이니까 10분 늘 테니까 개념 한 번 더 쭉 읽어보세요. 다음 교시에 문제풀이 할 거야.